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은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가 1991년에 시작한 세계적인 운동으로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모든 아기들이 출생 직후부터 모유 수유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은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를 실행하고 모유 대체품 제조사로부터 무료나 저가 샘플과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유니세프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병원은 의료인을 위한 모유 수유 정책을 문서화합니다. 즉, 분만 기간은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를 포함하고 모유 수유를 권고하는 명문화된 모유 수유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단계로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의료 요원에게 모유 수유 기술을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 영유아와 접촉하는 의료인을 모두 모유 수유 정책의 실행에 관해서 교육했다고 보고하고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단계는 엄마젖의 장점과 젖 먹이는 방법을 임산부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병원에 속한 산전 모유 수유 클리닉이나 병동에서 이 분만 기간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상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4단계는 출생 후 30분 이내에 아기에게 엄마젖을 빨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을 한 산모 중 무작위로 10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중 80%가 출산 후 30분 이내에 적어도 30분간 아기를 피부를 맞대고 안고 있었고 모유 수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답해야 합니다. 분만 직후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겨주는 것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모유 수유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5단계는 임산부에게 엄마젖을 먹이는 방법과 아기와 떨어져 있을 때 젖량을 유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제왕절개 산모를 포함해서 15명에게 물어보아서 적어도 80%가 출산 후 6시간 이내에 간호사에게 모유 수유에 대한 도움을 받고 젖을 짜내는 방법을 배웠거나 자료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6단계는 신생아에게 엄마젖 외에 다른 것을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평가단은 2시간 이상 산과 병동에서 산모와 아기를 관찰하고 엄마젖 외에 다른 것을 먹고 있는 아기가 있으면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7단계는 모유 수유의 제일 중요한 모자동실입니다. 즉, 엄마와 아기가 하루 종일 24시간 같은 방을 쓰는 것입니다. 제왕절개를 포함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은 산모 15명에게 물어봐서 80% 이상이 출산 후 입원실로 돌아온 다음부터 제왕절개의 경우는 의식이 돌아온 다음부터 진료시간 1시간 외에는 밤낮으로 아기가 산모와 함께 있었다고 답을 해야 합니다. 8번째 단계는 아기가 원할 때마다 엄마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제왕절개 산모를 포함해서 정상 아기를 출산한 산모 15명에게 물어보아서 모유 수유하는 산모의 80% 이상이 모유 수유 빈도나 시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답해야 합니다. 9번째 단계는 신생아에게 인공젖꼭지나 놀이개 젖꼭지를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왕절개 산모 5명을 포함해서 무작위로 15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모유 수유하는 산모 80% 이상이 우유병이나 놀이개 젖꼭지를 아기에게 물리지 않았다고 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단계는 엄마젖 먹이는 모임을 만들어서 퇴원 후에도 모임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산모를 포함해서 15명의 모유수유모에게 물어보아서 80% 이상이 퇴원 후에도 모유수유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를 지켜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원하는 산부인과 병의원 그리고 조산원은 자가평가지를 작성한 다음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보내면 거기에서 자가평가지를 분석해서 현장평가 실시 후보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운동위원과 현장평가위원이 후보 병원을 찾아가서 직원 및 산모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자가평가지 내용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한 다음에 병원 임명 여부를 결정을 하고 대개는 8월 첫째 주인 모유수유 주간에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인증을 받은 다음에도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1991년 이후 전 세계 약 2만여 개 이상의 병원이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은 1993년 부산 일신기독병원이 최초로 임명되었고 2007년에는 60개로 가장 많았었지만 점차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2년에 인증을 받았던 서울의 일신조산원 등 5개 분만기관이 철회되어서 2021년 7월 현재 10개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0개 중에서 3개는 1990년대, 그리고 7개는 2000년대에 인증을 받은 기관이고 2016년 마지막으로 서울 호흡산부인과 이후로는 지난 5년 동안 새로이 인증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분만기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전체 출생아 중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에서 태어나는 비율이 채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36% 등 OECD 국가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죠.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한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운동을 부활시켜서 엄마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모유 수유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